갈게요. 이제 18번 같은 문제 보면은 뭐야 이렇게 생각 들지? 뭐 아이도 있고 난리가 났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저것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할게. 왜냐면은 우리 저런 표현이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거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뭐 가번 조건은 이제 F1이라는 함수가 있나봐. F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0 넣어도 0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F2라는 함수가 있나봐. 이 함수에다가도 0 넣었을 때 0이다. 뭐 이런 소리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번 조건에 뒤에 괄호 표현 하나 있죠. i가 1, 2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이거 무슨 뜻이냐면 i 자리에 1 넣어주시고요. i 자리에 2도 넣어서 식을 전개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극한식에다가 i 자리에 다 1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넣어주시면 F1이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때는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F1, 0, F1x죠. 그 다음에 더하기 2kx 분의 F1x 더하기 3kx 이 친구랑 같습니다. 자, 똑같이 F2 0이라는 친구도 리밋 x는 0으로 갈 때 F2x 더하기 2kx 분의 F2x 더하기 3kx 이 친구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소리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원 조건 보도록 할게. 자, 답원 조건은 뭐냐면 F1x와 F2x의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서로 직교한다 이 소리죠? 원점은 x는 0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F1x라는 녀석의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0이죠. 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F2'0이죠. 얘네들의 곱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죠. 다 이해될까요? 각각의 곡선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 곱은 마1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됐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주신 거야. 자, 그러면 뭐 가번 조건과 답원 조건은 뭐 그냥 간단한 조건이니까 나번 조건부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럼 나번 조건 봅시다. 얘들아, 나번 조건의 요 첫 번째 극한식이랑 두 번째 극한식 솔직히 모양 똑같이 생겼잖아. 얘만 해석해주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식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x에다가 0 넣었을 때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치? 얘도 어디로 가요? 0.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내가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치, 미분계수 숨겨져 있어요. 무조건 미분계수식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미분계수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거잖아. x 빼기 a분의 함수 빼기 함수값 이런 걸로 고쳐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밑에 요 x 빼기 a 꼴이 있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미분계수식이 되는 거야. 그치? x값의 차 이게 분모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x가 0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 x 빼기 0을 만들어줘야 돼. 자, 됐나요? 우리 극한식이 뭐야? 미분계수식.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뭐식이 이렇게 쓰잖아. 근데 얘는 x가 0으로 가잖아. 그럼 x 빼기 0이 밑에 있어주는 게 좋다고.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0 이거 써주시면 돼. 자, 됐어? 즉 분모에도 분자도 x로 나눠주고 분모도 x로 나눠주자. 같은 친구로 나눠주는 건 내 자유잖아. 자, 그럼 이제 20 봐봐. 리밋 x는 0으로 갈 때 자, 얘 x분의 f1x죠? x분의 f1x 자, 그 다음에 x분의 3kx니까 여기 그냥 3k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는 x분의 f1x 더하기 2k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로 바뀌어요? 이게 f 프라임 0이죠? 그치? 왜냐면 F1 0값이 0이니까 여기 뒤에 F1 0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됐어? F를 0이 0이라며. 그러니까 이거 F 프라임 1, 0. 얘도 F 프라임 0.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미분계수가 안쪽에 숨겨 있어요. 0분의 0꼴의 특징 중 하나야.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극한식이 이 녀석이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의 결론 F 프라임 1, 0이라는 친구는 얘는 이 녀석이랑 같아. x는 0으로 갔을 때 얘는 F 1, 0 더하기 3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F 1 프라임 0 더하기 2k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뭐 밑에 있는 친구도 사실 똑같아. 아래 층점만 바뀌었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쓰는 거야. F2 프라임 0도 F2 프라임 0 더하기 2k 자, 분해 F 프라임 2 프라임 0 더하기 3k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참고 하나만 합시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하나만 할게.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이 식을 2개 줬다고 쳐봐. 자, 이렇게 식 2개를 줬다고 쳐볼게. 이 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일까? A랑 B가 같다. A랑 B가 같다? 아니에요. 전혀. 자, 요식과 요식 보면 시계 모양이 정확하게 어때? 시계 모양이 정확하게 어때? 같지? 그치? 그럼 저 시계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네모제곱 더하기 3네모는 2다. 이렇게 우리가 시계 구조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맞아요. 여기가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녀석을 변수라고 생각해서 네모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럼 네모제곱 더하기 3네모는 2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식구조를 만족하는 해가 누구랑 누구라는 소리야? A랑 B다 이 소리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A랑 B다 이 소리야.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요 시계 구조랑 요 시계 구조가 정확하게 어때요? 같죠? 자, 그럼 어떤 시계 구조로 같은지 보자. 요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녀석을 네모라고 생각할게. 네모는 자, 맞나요? 여기 네모 자리가 자꾸 바뀌고 있잖아. 여기 자리가. 그쵸? 바뀌고 있는 것은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네모는 네모 더하기 2k분의 네모 더하기 3k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제 말이 이해돼요? 이 식의 구조는? 그러면 이 구조를 만족하는 해가 누구라는 거야? 너랑 너 이 소리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 그럼 우리 이 식은 분수식이니까 좀 개짜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넘기자. 자, 됐죠? 이렇게 넘겨주면 2차 방정식 되잖아요. 자, 됐죠? 자, 넘길게요. 그러면 네모 제곱 더하기 2k 네모는 네모 더하기 3k 이 소리니까 우리는 네모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 네모 빼기 3k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라고요? F 프라임 1, 0과 F2 프라임 0 이거라는 소리야. 자, 됐어? 이 식구조를 만족하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너랑 너니까. 됐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줬어? 얘와 얘 곱이 얼마라고 줬어? 근데 여러분들 얘랑 얘가 저 2차 방정식의 근이지? 내 말 이해돼?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얘네 두 개잖아. 그럼 두근의 곱 줬죠? 두근의 곱. 두근 곱이 마일이다 이 소리야. 근각계수의 관계 끝. 자, 제 말 이해돼? 근각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k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일이 돼야 된다. k는 3분의 1 이 소리야.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시계 구조가 같은 녀석이 나오잖아? 그거는 그 시계 구조를 만족하는 해가 A랑 B다라고 주시면 돼요. 얘도 얘랑 얘 모양이 완벽히 같지? 그럼 저 구조를 만족하는 해는 너네 두 개야 이 소리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가야면 풀이가 짧아지죠? 그치?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못 끌어내면 좀 풀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복습을 안 하잖아? 내가 진짜 경험인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기출에서.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막 익숙하려면 이런 느낌의 문제를 여러 개 풀어야지 익숙하잖아. 그렇지 않아? 뭐 여기 교재도 있고 저기 교재도 있고 여기 교재도 있고 이러면 익숙해지는데 얘는 사실은 잘 안 나온다기보다는 좀 낯선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복습을 안 하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풀어.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블로 생각하고 18번 문제는 별표 치고 꼭 복습을 주기적으로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 이해됐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아니야. 복습을 못해서 틀리는 거지. 자, 얘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X축과 양의 방향과 135도의 각을 이루고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 양의 방향과 몇 도의 각, 세타도의 각을 이루고 자,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저 표현 중학교 때부터 항상 등장해. 1차 함수 단원에서부터 등장해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몇 도의 각을 이룬다 라는 말은 무조건 뭘 주신 거냐면 기울기를 주신 거예요. 기울기. 알았죠? 기울기를 주신 거고 기울기 값은 얼마냐면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 자,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곡선과 접하는 직선 중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135도를 이룹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저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135도예요 이 소리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배웠어. 135도는 우리 탄젠트 4분의 3파이예요. 탄젠트 4분의 3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당연한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 선생님 저 까먹었어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 알았죠?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수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수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야. 내 말 이해됐어? 내가 찾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찾아주면 끝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죠. 그치? 자, 그러니까 미분해라 그런 소리죠. 미분해라. 자, 그럼 이제 미분하시면은 곡선 미분하자. y 프라임 6x 빼기 4야. 6x 제곱 빼기 4. 자, 이 친구가 뭐가 돼주길 원해? 마이너스 1이 돼주길 원해.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접점의 x좌표가 양수니까 우리 이걸 만족하는 x중 양수인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6x제곱이 3인 거니까 x는 루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텐데 양수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루트 2분의 1 이겁니다.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접점좌표까지 찾아버렸으니까 바로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빼기 루트 2분의 1에다가 뒤에는 함수값 적어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을 문제에서 제시한 곡선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래서 그래서 함수값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니? 끝. 됐어? 넘어가도 되지? 응. 쉽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 문제도 봅시다. 제가 그 3차함수 수업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어. 3차함수랑 직선은 그 직선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요 교점의 합이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맞아? 왜냐면 요 직선은 우리가 mx 더하기 n이라는 1차식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고 3차함수식은 당연히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교점을 찾겠다라는 건 너랑 너가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이항해주면 ax 세제곱 bx 제곱
C-mx D-n은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런데 n과 n이 어떤 녀석이어도 상관없이 앞에 a랑 b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내 말이 이해? 직선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어떤 직선이 주어지더라도 절대 a랑 b는 영향을 안 받아. 근데 a랑 b로 결정되는 게 뭐야? 세근의 합이잖아. 세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내 말이 이해? 즉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녀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직선을 어떻게 긋든 간에 상관없이 이 x좌표 자체는 다 달라져도 이 세 친구의 합은 안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곡선 줬어. 자, 곡선 보면 3차 곡선 나왔지? 자, 그럼 3차 곡선의 세실근 합부터 빨리 계산하는 거야. 세근의 합은 얼마야? 4죠. 3차랑 2차는 직선이 어떻게 그어줘도 안 바뀐다니까? 그치? 그래서 주어져 있는 3차 식만 보고도 빨리 세실근 합을 빨리 계산해놔야 돼. 세근의 합은 그냥 무조건 4야. 자, 제 말 이해됐죠? 세근의 합은 4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뭐 곡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대충 그어. 자, 곡선 있고요. 자, 0이라는 지점에서 x좌표가 0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이 다시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이 소리잖아. 자,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세실근 합은 항상 뭐로 일정하다고? 4로 일정하다고. 자, 근데 여러분들 접했다는 건 중근 가졌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중근 가졌다는 거지. 알지? 그치? 자, 그러니까 0을 몇 번 카운트 해줘야 돼? 2번 카운트 해줘야 돼. 서로 같은 실근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근 하나를 추가했을 때 합이 뭐가 돼줘야 된다? 4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라고.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그냥 나오잖아. 접선 같은 거 안 구해도 돼요. 4, 됐죠? 곡선에다가 여러분들이 4 집어넣어주면 B값 나오잖아. 끝! 쓴 말 이해돼? 저게 또 여러분들이 0,3이라는 지역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3차랑 접선이 서로 같네라고 해가지고 4차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조립제법 써서 또 인수분해야 되잖아. 그치? 존나 귀찮잖아. 그냥 차라리 세근의 합은 일정하니까 0에서 2번 만났고 접했으니까 2번 만난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한 점 x좌표 더 있을 때 그게 합이 4다. 이렇게 풀면 된다. 됐죠? 그래서 A는 4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됐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거의 이제 끝나간다. 자, 3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1,0을 접점으로 하는 적선을 L이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자, 직선 L의 수직이고 점P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저 직선을 이제 세워줘야 되겠네. 33번 문제를 보면 나 1,0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1,0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 직선이 3차 함수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달라 이 소리야. 자,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접선과 수직이라 했으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해주면 되잖아. 자, 근데 이것도 꿀팁 하나만 알려줄게.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너네도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생기는 꿀팁이긴 한데, 나 1에서 접선 구하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들 1이라는 지역은 x 빼기 1이라는 지역 있잖아. 그치? 인수로 치자면 x 빼기 1이잖아. 근데 이제 fx에 x 빼기 1이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있지? 그럼 미분계수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얘 지우고 여기에다가만 1 넣어주면 돼요. 그럼 미분계수 바로 나와요. 미분계수 값은 1 곱하기 a 더하기 1, 그냥 a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미분해보세요. 자, F' 계산해봐. 그치? 그럼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그대로. 됐죠? 그 다음 또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왜 이러는 거야? 자, 됐죠? 이게 미분식이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 넣어야 되지? 1 넣어주게 되면 어차피 x 빼기 1을 갖고 있는 것은 1 넣어봤자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주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여기다가 1 넣어주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뭐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1이라는 녀석의 의미는 인수 입장에서 x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을 갖고 있잖아요. fx가. 그럼 얘 지우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1 넣어주세요. 그러면 미분계수 나와요. 알았죠? 또 길다랗게 쓰면 좀 짜증나잖아. 귀찮잖아. 알았지? 근데 뭐 몰라도 되긴 해. 뭐 그냥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돼.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좀 그렇게 시간을 다 절약하는 것도 좋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F'1은 바로 쓸게요. 그냥 1 곱하기 A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이 녀석과 수직이라 했으니까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됐죠? 기울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맞지? 됐죠? 그러면 이 친구와 3참수 fx가 자 이제 밑줄 치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방정식이 세실근을 꼭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세실근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일단 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도 되긴 해. 그 뭐야 그거 뭐야 까먹었어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얘 그리고 얘 그려서 교점계수 3개다 이렇게 가도 돼. 그치? 하지만 우리가 그게 반부등식 단원이 아니잖아 지금. 도함수 활용 단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보이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울게요. fx가요 x-1 그 다음에 ax 더하기 1 이게 fx고 이 친구랑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서로 같다 이렇게 식 세울 건데 이 친구의 해가 3개 나와줘야 돼. 자, 됐죠? 근데 이미 우리 하나는 딱 보이죠? 그치 요 x-1을 모두 같이 갖고 있으니까 1이라는 근은 무조건 성립하는 것 같아. 자 그쵸?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찾았어. 근 하나는 찾았어. 자 그럼 근 하나 찾았으니까 얘는 약분해도 돼. 나 1일 때는 안 찾을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a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몇 실근을 가지면 돼? 2실근 가지면 되죠. 은채 이해됐어? 다 됐어? 그쵸?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지면 돼. 됐지?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대신 이미 1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도 1이라는 근이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 넣었을 때만큼은 성립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즉,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맞는데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는 성립이 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써야 돼요. 됐죠?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2식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1인 근은 나오면 안 돼. 즉, 1 대입했을 때는 0이 돼서는 안 돼. 같아져서는 안 돼.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쓰시면은 여기 1 넣어주면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 소리지? 맞아? 이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넘겨와. a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인데 제곱해서 말 될 리가 있어 없어? 제곱해서 말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성립 안 하는 거 맞아. 자, 그러니까 판별식만 쓰시면 돼요. 자, 됐죠? 넘어갈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나 이제 세 문제 남았잖아. 이 세 문제에서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45번 하나 하고 47번 할까. 완벽히 똑같은 문제야. 자, 보도록 할게. 45번 갑시다. 자, 45번을 설명해주는 이유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랬죠? 46번은 저 45번과 똑같은데 그림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됐죠? 자, 문제 봅시다. A랑 B는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맞아요? A랑 B는요, 2,43과 4,5로 딱 결정되어 있고요. 문제는 점 P가요, 2차 함수 위에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세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어떻게 원한대요? 조그맣게 원한대. 그치? 그럼 너네 봐봐. 삼각형의 넓이는 반드시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내 말 이해돼? 근데 밑변은 이미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뭐만 짧으면 돼? 높이만 짧아지면 돼. 근데 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죠? 제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은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랬어? 그치, 수선의 발 아니야. 수선의 발 아니고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나는 요점 있죠? 이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내 말이 이해돼?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다는 거는 딱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점들을 다 조사하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차함수랑 안 만났으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점들은 이차함수 위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평행 이동을 더 시켜야겠지?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나는 점. 얘가 가장 최초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만드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됐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미분계수 값을 가지는 그 점이 고로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이다. 이 소리죠. 됐죠? 그래서 미분계수 값이 얼마인 걸 찾아주면 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걸 찾아주면 돼. 자, 제 말이 이해됐지?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칸 증가했을 때 8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4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분계수 값이 얼마인 거 찾아주시면 돼? 4인 거 찾아주시면 돼.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4인 값은 미분했을 때 4x가 되겠죠? 걔가 4가 돼줘야 되니까 x는 뭐가 됩니까? 1.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요 점은 1,1인 거니까 얘들아, 세 점 알아버렸는데 넓이 구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있겠죠? 그치? 세 점 알았을 때 넓이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운동학근 공식 알죠? 사선 공식. 이게 가장 쉽고, 사선 공식 모르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고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돼요. 운동학근 공식 알면 운동학근 공식으로 쓰는 거 알지? 응, 넘어갈게. 자, 우리 46번 뭐 직접 해보시고요. 자, 47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끝. 봐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퍼펙트하죠? 됐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A야. 자, 여기 P야. 자, 그 다음 여기 Q야. 그 다음 여기 C야. 자, 그리고 항상 봐야 돼. 고정돼 있는 점은 뭔가. 고정돼 있는 점은 뭐고, 결정돼 있지 않은 점은 뭘까? 그걸 빨리 봐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고정돼 있는 점은 딱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A, B, C.
내 말 이해돼? A, B, C는 결정돼 있지. 그러면 A, B가 어디 있어요? 그 X축. 아, 쟤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알았죠? 자, 왜냐면 쟤를 왜 줬죠?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뭐 사각형에서 뭐 B가 영향을 주는 게 있어? 별로 없어? 그치? 사각형은 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관심 없고요. 그럼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 자, 이 친구는 결정돼 있는 거 맞죠? 사각형에서. 됐지?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 2배로 계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결정돼 있잖아. 연결해. 자, 연결해주고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 합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넓이가 이번엔 가장 어때야 된대? 가장 커야 된댔지. 자, 제 말이 이해돼? 자, 그러면 또 밑변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A랑 C가 결정돼 있으니까 밑변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밑변으로부터 점피는 가장 어디에 떨어져야 돼? 멀리 떨어져야 돼. 자, 제 말이 이해됐어? 가장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찾을 거야. 그러면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 그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죠. 제 말이 이해됐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 맞죠? 이번에도 똑같이? 그림 보이긴 못 보일까요? 이거 평행하게 보이세요? 평행하게 안 보이죠? 제 말 이해돼? 이 친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계속 만나. 계속 만나면 가장 최대라고 할 수 없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유일한 점, 이 점이 가장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또 뭐 구해주면 돼요? 이 곡선의 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주면 점피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자, 제 말 이해돼? 마찬가지로 너네가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가장 어떻게 원해? 크게 원하지? 그럼 얘도 똑같이 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요 점, 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똑같이 또 미분계수가 이 직선 기울기랑 같은 지점 찾아주면 돼. 됐지? 그러면 점 나오는 거야. 쌤 이건 안 해도 되죠? 45번과 똑같죠? 그쵸? 두 점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 기울기 구해주시고 그 직선 기울기와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점이 두 지점이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지점 찾아주시면 좌표 다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 넓이 구해줄 수 있고 요 삼각형 넓이도 구해줄 수 있으니까 둘이 뭐 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돼. 됐죠? 그러니까 사실 B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각형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됐지? 자, 끝! 자, 그러면 일단 나에게 질문 받은 것부터 싹 다 다시 스스로 힘 고쳐보시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한 7시 반까지 주면은 좀 충분히 고칠 수 있겠죠? 알았죠? 충분히 고칠 수 있겠지? 그래서 7시 반까지 한번 고쳐보고 그 다음에 이거 공명여고 시험지 줄게. 알았죠? 자, 시작합시다. 자, 틀린 거 빨리 고쳐.